택시 기본요금 1,000원 인상이 가져온 서울의 하루는 이랬습니다. 어찌됐든 택시업계는 이제 좀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된 것 같죠. 자, 그런데 요금 인상은커녕 달리는 택시도 세워야 할 상황인 회사들이 있습니다. 바로 지방 택시들인데요. 코로나19와 물가 상승 때문만은 아니라고 하는데 줄도산 위기에 처해서 희망보단 절망에 빠져버린 지방 택시업계의 사정은 무엇인지 그 핵심 관계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강원도 택시 운송사업조합 박시원 전무이사 연결돼 있습니다. 이사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결 감사드립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강원 지역의 택시회사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이사님께서도 택시회사 운영 중이신데 뭐 회사 사정은 좀 괜찮으셔요? 네, 저희도 30대 보유를 하고 있는데 현재 18대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예. 하지만은 네, 언제 폐업을 할지 계속 고민 중에 있습니다. 아, 언제 폐업을 할지 고민 중이시라고. 지난 1월에는 강원도에서 가장 큰 택시 업체가 또 폐업을 했다면서요. 그만큼 업계가 많이 힘든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31일에 강원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가 행정관청에 폐업 신고를 하여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 91대를 보유한 강원도에서 가장 큰 택시 업체인 회사가 경영난으로 폐업하게 되었으며 그 외에 다른 택시 회사들도 이 조폐의 기로에 있으며 언제 폐업할지를 고민 중에 있는 회사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혹시 그 원인이 코로나19의 여파입니까? 그동안 힘들어졌던 게 좀 회복이 좀처럼 되지 않아서 그런 걸까요?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택시 기사들이 택배업 등으로 많이 이직을 하였습니다. 음, 그리고 지방에는 관광객들이 감소를 하여서 택시 예. 승객들이 감소를 하였고요. 음, 반면에 그 자가용이라든지 대리업, 킥보드, 대리운전 등이 늘어서 음. 택시 이용객이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관광객도 줄고 택시 이용객도 줄고 거기다가 택시 기사들마저 다른 업종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인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기사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요금, 급여 때문일까요?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택시 예. 기사들이 이제 코로나 시절에 배달업 등으로 갔는데 그거는 그 배달업이 별다른 규제도 없고 음, 수입도 좋고 일하기 더 좋아서 돌아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음. 반면 택시업은 관어 면허라 행정관청의 각종 규제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규제도 없고 근무 환경이 더 좋기 때문에 기사들이 이제 한번 나가신 기사님들은 다시 돌아오기가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예, 뭐 그렇습니다. 수익도 좋고 기사님도 이제 줄고 많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부분이 가장 힘드셨습니까? 네, 일단은 산악금 빼고 모든 게 다 올랐습니다. 예. 예, 예를 들어서 택시 기사들 하루 운송 수익금이 500만 원이면 산악금으로 200만 원 정도 입금하고 나머지는 택시 기사가 다 가져가는 구조인데 예. 경영자는 산악금에서 기사들의 월급, 보험료, 차량 할부금, 기타 수리비 등을 내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가 부족해서 택시 가동률은 떨어지고 예. 산악금은 올릴 수 없고 음. 이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택시 회사 입장에서 이제 산업금이 어찌 보면은 일종의 수익인데 이 부분은 변동이 없고 오히려 더 줄었고 반면에 나가야 될 돈은 더 많았다. 지금 이런 말씀이셨어요. 네, 최근에 그렇습니다. 가스비까지 올랐잖아요. 근데 택시도 네네. 이제 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데 운영하기에는 좀 어떠신가요? 네, 택시 연료인 LPG 가스비는 가정용 도시가스와 다르게 보급되기 때문에 예. 2년 전부터 조금씩 가격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음. 그 전에 리터당 800원 정도 하다가 2021년부터 올라 지금은 1,100원 정도 합니다. 음. 매달 말일에 가스비를
공개하는데 1월 말일엔 30원 정도 내렸더라고요. 예, 예. 그래도 비싼 편입니다. 택시에 싣는 가스통이 50리터인데 하루 5만 원은 기본으로 나가는 겁니다. 택시 운영에 있어 가장 많은 부분인 가스비 안정화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 이사님 앞서 말씀하신 산학금 제도 관련해서요. 이게 자꾸 문제가 되니까 이제 정부에서는 전액 관리제로 바꾸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네. 방안은 좀 대안이 안 됐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원도 내의 그 100개 회사 중에 카카오 호출 회사와 민택노련 소속 회사 서너 개 정도는 전액 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예. 대부분의 회사는 아직도 산학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 그 이유는 우선 택시 기사들이 산학금제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강원도 내 택시 기사 2,800여 명 전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요. 90% 가까운 기사가 산학금제를 선호하였습니다. 예. 산학금제는 하루 운송 수익금 중 일정 금액의 산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금을 기사가 가져가는 구조인데 전액관리제는 하루의 수입 전부를 회사에 입금시켰다가 세금과 공과금을 빼고 월급을 받는 식이라 예. 택시 기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음. 따라서 전액관리제를 실시해야 되지만 택시 기사도 싫어하고 경영자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 지금 상태에서는 산학금제가 현실적인 대안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와중에 택시 회사들이 지금 줄줄이 소송전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일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택시업은 다른 업과 틀려서 택시 기사가 차를 몰고 나가면 업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안 됩니다. 예. 따라서 근무 시간을 정하기도 어려워 대부분 산학금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택시 기사는 하루 운행한 전체 수익에서 산학금을 제외한 초과 운송 수익금을 매일 가져가고 예. 회사에서 월급도 받습니다. 그런 형태로 2010년 기준으로 사례를 보면 초과 운송 수익금이 월 300만 원일 때 급여가 50만 원이면 예. 당시엔 이 전체 금액 350만 원이 최저시급에 적용됐기 때문에 최저시급 1만 원으로 예를 들어 한다면 근무 시간이 17.5시간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길죠. 때문에 8시간을 기준 근무 시간으로 하고도 나머지 시간을 연장, 야간 수당으로 해서 급여를 지급했었습니다. 예예. 그런데 2010년에 기사들이 가져가던 초과 운송 수익금이 최저시급 산정에서 빠지게 되면서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저시급 적용한 항목이 급여밖에 없는데 50만 원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환산하면 근무 시간이 2.5시간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주 40시간 이내에 소정근로 시간을 단축하는 걸로 노사가 합의를 하였습니다. 강제노동부의 자문도 받았었습니다. 예. 그런데 2019년 대법원에서 노사가 시간 단축한 합의를 했더라도 최저임금법 잠탈이라고 노사 합의하기 전 기준으로 시급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예. 그러니 기사들이 그간 못 받은 차액을 돌려달라고 전국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기 시작한 겁니다. 예예. 기사님들의 입장도 이제 모르는 바는 아니나 이게 현실적으로 택시 회사 입장에서는 일종의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것 같다 싶기는 합니다. 혹시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택시 업체들이 줄줄이 도산 위기에 빠진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 강원도 예를 들면 저희가 지금 30여 건의 30여 건의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요. 예. 이번에 폐업한 택시 회사도 9건의 3억 정도의 소송을 진행했었습니다. 예예. 작년 말에 최종 패소를 했고요. 그 소송 기간 중에 임금 채권이 3년이 지났습니다. 예예. 그러다 보니까 그 기사들이 같은 건으로
또다시 소송을 해온 상태입니다. 음, 그 결국 회사가 폐업을 해도 예. 끝나지 않은 상황이 됐습니다. 어, 그리고 나머지 기사 소송을 안 한 기사들과도 일부 합의금을 주고 예. 소송을 안 하기로 지금 합의를 진행 중에 있었고요. 예, 예. 이 상황이면 전국 택시 업체들은 전부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작년 연말에 부산에서도 200대를 보유한 택시 업체가 폐업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이사님, 저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네네. 가지 이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같은 어려운 상황이 비단 강원 지역 택시업계만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전국적인 문제다라는 부분을 짚어주셔서요. 네네. 예, 어제부터 서울 택시 요금이 1,000원이 이제 기본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혹시나 지역에서도 택시 기본 요금을 인상을 한다면 좀 어려운 부분이 개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택시업은 대중교통이 아니라는 행정기관의 인식에 따라 회사가 어렵더라도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금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예, 수입원은 단지 택시요금으로 받는 운송 수익금이 전부입니다. 예, 서울이 어제부터 택시요금이 4,800으로 인상되었으며 예, 경기 인천 지역이 3월 중에 4,800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지역인 강원도도 5월 중에 연구 용역을 실시하여서 택시요금 인상을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이게 뭔가 그 지역 경기를 좌우하는 한 축이기 때문에 뭔가 택시 기사님들도 그렇고 택시 업계들도 같이 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이사님,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침 일찍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